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 문제, 파탄이 예고되는 그런 문제로 오신 분이 계세요. 오늘 동영상 촬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고개만 끄덕하세요. 어찌됐든 국제결혼을 하셨다가 행복하진 않더라도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국제결혼 피해센터 사이트에 글도 올리신 분이에요. 이제 우선 그 글을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는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여자와 한 번의 국제결혼 실패로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양육하고 살고 있는데 베트남 결혼할 적에 알았던 친구에게 전화와 자기 필리핀 여성과 재혼했다 하기에 부러워 나도 소개 좀 해주라 해서 자기가 결혼한 업체 사장을 소개해 준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필리핀 다문화 가정에 남성이 알고 있는 결혼 중개업자를 소개받은 거예요. 근데 이 중개업자가 코로나 문제가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이제 지금이야 발생했지만 그 당시에 당시에도 외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국에 있는 이미 와 있는 필리핀 여성과 만나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사연입니다.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자, 이제 주요 내용은 우리 남편분이 베트남 여성과 14, 5년 전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 1년 만에 가출을 했는데 가출하기 전에 우리 남편은 그 당시에는 슈퍼마켓 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남편 나이는 36세 그리고 베트남 아내는 23세.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연으로 우리 남편분이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무려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입원하셨어요. 큰 수술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기억력이 많이 감퇴가 되고 장애 4급 판정을 받으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이게 모습이 참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나서 베트남 아내와 그 당시에도 사고 난 상태에서 결혼하신 건가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잠시 슈퍼마켓을 아내가 도와준 사실은 있지만 가출을 1년 만에 했어요. 그리고 그 베트남 아내는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의 슈퍼마켓을 잠시 도와준 적은 있다. 그리고 이제 가출 후 전화 조금 이따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출 후 3개월 만에 가출한 아내의 친구가 남편의 아기를 임신했다 라고 남편에게 알려줬어요. 남편은 처음에 이제 아내인지 알고 얘기했지만 아내의 친구란 걸 나중에 알게 됐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아내를 다시 데리고 들어왔죠. 네, 들어왔고 이제 아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아기와 함께 다시 또 가출을 했어요, 아내가. 그리고 이제 놀이방에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것 또한 남편이 수소문을 해서 놀이방에 가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제 15살이 됐는데 잘 키우고 계시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베트남 아내가 연락이 와서 아들을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여주신 거죠. 고개만 끄덕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어쨌든 남편이 이제 선의를 베푸셔가지고 면접 교섭권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필리핀 아내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셨는데,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정리가 좀 남았네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문제는 결혼업체한테 1200만 원을 주셨는데 그것이 다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별도로 또 200만 원 상당을
또 결혼업자가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장애가 있는 남편에게 잘 살아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을 주었으나 그 돈을 결혼업자가 착복한 것으로 판단한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게 14년 전에 1,400 정도 들어간 거니까 결혼 비용을 대량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하고. 우리 남편의 그 안타까운 사회는 대형 화물차 밑으로 추돌을 했어요. 우리 남편분의 친구가. 그런데 친구분은 멀쩡하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멀쩡하고 우리 남편분은 다치시고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 음주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참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만난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필리핀 여성에게는 딸 둘, 아들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건가요? 예. 자, 우리 남편분에게는 베트남 전처의 아들. 그러니까 총 이제 자녀만 4명이 됐는데 우리 남편분이 배려를 해서 아들 3명을 한국에 모두 초청을 했었죠. 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씩 이제 그 발생이 되는데, 그 문제가 남편의 문제도 되고, 외국인 아내의 문제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4호장에 이 서류를 제가 이미 남편이 우리 피해센터에 오셨을 때 한 2시간 넘게 대화를 하고 또 우리 이렇게 사유서를 이렇게 한 3-6장을 또 가져오신 거를 제가 또 보고 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참고자료 이런 걸 또 제가 녹음한 것 비롯해서 계속 보고 종합 정리해 가지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가 어떤 사실 이런 것이 확률이 높아요. 어디 인터넷에서 누군가 글을 올리고 또 뉴스에서 들은 그 잠깐의 그 얘기를 가지고 저놈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많은 대화와 어떤 이런 것을 사전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다만 공정성, 사실성은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만 들어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되는 거죠. 계속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외국에 갔다 왔는데 남편과 아들 그리고 이제 전처와 외국에 갔다 오면서 인천공항인가요? 예. 예, 인천공항에서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분이 다치셔가지고 가끔 기억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제 말씀도 좀 어눌한데 그래서 내가 말씀을 좀 생략하게끔 이제 한 겁니다. 기억이 없다 보니까 그 공항 주변을 몇 번 도는 거예요. 차를 찾기 위해서. 나중에 아들이 찾아가지고 알려줘가지고 해결됐는데 문제는 그 카페에 게시한 글처럼 70km 정도로 가다가 그 운전을 남편이 하고 가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아내가 뒷좌석에는 베트남 아내와의 아들 그리고 필리핀 전화가 왔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필리핀 아들하고 내 아들 한국 아들. 예, 필리핀 아들 이 뒷좌석에 다 있어가지고 총 4명이죠. 4명이 타고 가셨고, 자, 이 상태에서 아내가 갑자기 뺨을 때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남편은 뺨을 때린 것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효과,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뺨을 때린 것은 손바닥으로 때린 거란 말이에요. 주먹으로 때린 것은 또 달라요. 근데 여기서 저 중요한 것은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면은 어떤 그 폭행의 강도도 높을 뿐더러 법적인 효과도 높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내가 지금 안 때렸다고 발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필리핀 아들도 있고, 필리핀 아내의 아들이죠. 그리고 베트남 전처의 아들도 내 아들이지만 있어요.
그렇다면 그 2대2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녹취한 것도 없고 또 뭐 CCTV도 없고 그러니까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따구를 맞았던, 주먹으로 맞았으면 더 좋지만 따구를 맞았다고 하는 그 2번이나 때렸는데 예, 그 자체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성은 안 됐다고 하고 예, 좀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이혼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또 달라요. 우리 남편분은 억울하니까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혼 사유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혼의 6대 사유가 있어요. 간통, 뭐 가사 거부, 그 밖에 중대한 그 6대 사유가 기타 사항이 6대 사항이 들어가야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뺨 2대 때린 거 가지고는 사유가 안 될 수가 있다고요. 더군다나 아내는 지금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안 때렸다고. 그러니까 그걸 꼭 참고하시고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무조건 소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그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해버리면은 저쪽에서 오히려 얼추나 좋다 하고서 위자료까지 들어올 수가 있겠죠. 증거도 없이 소송을 하니까. 그리고 소송이 기각당할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도 우리 남편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행정사나 법무사, 변호사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 특히 다문화센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성향, 이 성격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정의감, 바른 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답답하고 힘드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 법률 쪽에 일을 하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남편이 폭행을 했다는 등의 사유를 쓰거나 어떤 그렇게 판사한테 얘기하면은 잘 해결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아내와는 이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잠자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어떤 각서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남편이 내가 한숨을 쉬는 이유가 저와 상담을 하는 우리 남편분들이 상당수가 이런 남편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혼을 하더라도 전처와 잠자리를 수시로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잘못이 없는 자신이 잘못을 했다는 뭐 폭행이라든가 언어 폭행 뭐 그 밖에 종류가 많잖아요. 또 학대, 부당행위 이런 것을 했다는 내용으로 써주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 3번 뭐 이렇게 일주일에 1-2번 해가지고 비속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지만 성상납 뭐 일종의 성매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잠자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남편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건 동물적인 건 욕심 그 욕망에 그 사로잡혀 가지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런 짓을 하면은 좀 이거는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참 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자, 그래서 우리 남편도 그렇게 이제 장애도 있고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이런 좀 뉘앙스를 약간 풍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들은 이 법에 어떤 법으로 먹고 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상황을 가지고 과연 남편이 이혼을 할 만한 사유가 되느냐. 가장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이혼 사유가 안 될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또 된다고 한들 오히려 우리 씨름에서 보면 되치기를 당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먼저 공격을 했는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역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뭐 되치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혼의 6대 사유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증거 없는 소송을 소송, 신고 해가지고 이루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에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뺨을 맞은 거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아내는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때렸냐고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남편의 잘못을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국제결혼 준비자 여러분, 그리고 현재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성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아내와 사랑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남편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분은 안타깝게도 장애가 있고 어떤 수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우기 때문에 7년간 동거를 했으면서도 돈을 한 푼도 안 주셨어요. 생활비를. 맞습니까? 네. 예. 자, 이것은 우리한테 불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내 쪽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고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7년이라는 세월을 물론 한 2, 3년간을 시부모와 동거를 했으나 취업을 계속했고 먼저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 취업이 결혼과 동시에 끝나야 되는데 결혼 생활에는 별 신경을 안 쓰고 돈을 계속 벌어서 단 한 푼도 7년간 번 돈을 남편과 우리 베트남 전체의 아들과 아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다 송금했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자, 잠자리는 일주일에 1회 정도를 서로 합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합의했습니까? 합의하셨군요. 합의해서 1회 정도를 했어요. 잠자리를. 그리고 그러나 최근에 한 1년간은 아내가 거부를 했어요. 네. 자, 여기서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우리 남편분이 실수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내에게 반말을 하고 좀 무시하는 억양을 썼어요. 아까도 녹음을 들어보니까 야 뭐 이렇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아내를 존중해 줘야지. 아내가 나이가 어려도 존댓말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부드러운 어투로 하고 야라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너 야 이리 와, 너 저리 가. 이것은 어디 짐승들한테 하는 말이지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절대로 그 여성에게는 인격이 있고 특히 아내한테는 아무리 속을 썩이는 아내를 할지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만약에 판사한테 들려줬다 그러면 그것도 여성의 인권에 비하이고 아내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래도 한마디로 안 좋은 증거가 저쪽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의 말 실수로 인해서. 이건 실수가 아니죠. 습관성이죠.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남편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 됐든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내만을 사랑하면서 7년간 자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반면 아내는 전혀 7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맞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내의 잘못은 가사를 안 했어요. 가사를 거부할 수도 있고 자신의 옷을 빨아 입는다거나 자신의 음식만 입는다거나 또 간혹 가다가 남편에게 뭐 식사를 챙겨주기도 했지만 어떤 온전한 한국인 아내 또는 뭐 정상적인 외국인 아내의 행동처럼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종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목적이자 혼인 목적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는 내용이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한 15가지 정도에 됩니다. 몇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고 1. 아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체류권 연장이에요. 목적이. 2. 취업을 하여 돈을 버는 것. 3. 방금 말씀드린 대로 7년간 남편은 자주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4. 운전 중인 남편의 뺨을 2차례 시간차를 두고 때렸다. 이것은 위험할 수가 있는데. 5. 뚜렷한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6.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다. 남편의 그 규책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7. 2, 3년간 시부모와 동거를 했다는 것은 아내에게 좋은 쪽으로 가긴 하지만 그러나 가사를 거부하고 취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대동소이하거나 이렇게
우리 쪽 잘못도 없고 저쪽 잘못도 없는 그런 그냥 보통의 상황이에요. 8.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내는 7년간 일을 해서 번 돈을 단 한 푼도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 9. 잠자리는 일주일에 1회 정도를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쪽에 증거를 있다 그러면은 아내 쪽이 잘못한 것이고, 아내 쪽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잠자리를 무슨 합의를 합니까? 예? 물론 주말 부부가 있고 월말 부부가 있으니까 합의가 할 상황은 되지만, 지금 우리 남편의 상황은 주말 부부 월말 부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합의를 해요?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또 나옵니다. 가사를 잘 안 했어요. 이것도 아내의 규칙 사유예요. 그 다음에 또 아내의 규칙 사유가 있는데, 7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자, 12번 남편의 아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13번 잠자리를 근 1년간 거부했습니다. 자, 이것도 잠자리를 요청하는 이런 문제가 14번에 나오는데, 남편은 그 아내에게 섹스하자 뭐 이렇게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분위기 있게 아내를 리드한다거나 여보 우리 사랑합시다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 좋은 은어로 해야 되는데, 이건 요청이 있고 요구가 있거든요. 이거는 요구잖아요. 요구. 이거 하자. 여보 이걸 하는 게 어때요? 이것은 요청이고, 그러면 남편이 정당한 행동을 한 거죠. 공평하고. 그랬을 때 아내도 거부할 때도 여보 다음에 하면 어때?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이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내가 이거보다 동물도 아니고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도 영상을 잘 좀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것은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5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에게 반말을 하고 이런 거는 우리 영상을 보신 분이나 우리 영상을 협조해 주신 분이나 고칠 필요가 있다. 억양 자체를 고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필리핀 아들 내 입적해야 되는. 예. 자, 그 16번이죠. 그건 이제 금방 말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6번으로 들어갈 내용인데, 전처가 요청하는 것이 필리핀 아들을 남편의 호적에 입적시켜주면은 잠자리 하겠다고 했죠. 자, 이것은 아내의 잘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영상을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도 이혼 사유와는 거리가 멀다고요. 거리가. 왜? 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어요. 그 안에 가출을 많이 자주 했다거나 뭐 폭행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없었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7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아내가 뭐 간통을 했다거나 가출을 자주 했다거나 외박을 자주 했다거나 남편을 뭐 학대했다거나 전처의 아들을 뭐 부당한 대우를 했다거나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아내가 그 평택으로 일을 하면서 한 2주에 한 번씩 오기에 저는 외박을 했는지 뭘 다른 남자를 했는지 모르고, 예전에 한번 통화를 했을 때 주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통화상. 근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그때 10시, 밤 10시 30분 이상이 됐는데, 그때 제 기분은 어떻게 했나요?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해를 하고 충분히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그 남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없잖아요. 자, 밤 10시 30분이 넘은 시간에 남자의 목소리가 아내의 핸드폰으로 들린다. 이것은 의심을 살 만한 것이 분명하고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 의심 살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내용을 녹음을 해놓은 게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 한마디로. 그렇다면 그 아내는 딴 말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도 이혼 사유가 된다를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만 남편이 이혼을 요청했을 때 아내도 그럼 나도 이혼하겠다 하면은 이혼이 되지만, 아내가 이혼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소송을 해도 그게 기각당할 확률이 높아요. 기각. 이혼 못한다.
우리 유명한 배우 있죠? 그런 식으로. 잘못한 쪽은 이혼을 소송을 해도 기각당할 확률이 높아요. 또 서로가 잘못이 없는 상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합의 이혼이 생긴 건데,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말씀드린, 정리가 좀 남았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자, 아내가 간통을 하거나 무슨 뭐 남자 관계가 복잡한 이런 내용은 분명히 추정은 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일 만에 뭐 집으로 온다거나 돈을 버느라고 바빠서 이런 것도 남편에게 좋은 쪽은 맞아요. 그런데 딱히 그거 뺨을 두 번 때린 거 증거가 없죠. 금방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 것도 밤 10시 넘었는데도 그것도 증거가 없죠. 아내가 그 고향에 돈을 송금한 것은 증거가 되지만 그걸 가지고 이혼 사유 이런 종류를 가지고는 이혼 사유가 안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15일 만에 한 번 집에 들어온다. 이것도 남편이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당신이 이러면 안 돼. 그 가정에 충실해야지. 이런 내용을 전달한다거나 녹음을 했다거나 문자로 보냈다거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 이와 같은 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상담을 이런 분 저런 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철학이 생겼고 그리고 판단 기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상황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증거를 그때그때 잡아놓지 않으면 늦어요. 지금 눈이 오는 동영상 찍지 않고 내일 가가지고 눈 왔다 그러면 눈을 본 사람은 믿겠지만 안 본 사람은 믿겠냐고요. 집안에 있는 사람도 많은데 똑같아요. 판사가 증거가 없는 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안 믿지. 특히 법인데, 법은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을 죽여도 증거가 없으면 풀려나요. 그 사람이 분명히 죽인 사람인데도. 자, 이걸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다문화 가정 여러분, 지금 이 상태와 유사한 남편 여러분, 이 상황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때가 되면, 그 때라는 것은 아내가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라진다는 것은 아내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처지가 어찌됐든 사고로 인하여 몸이 아프니까 고마운 아내에게 잘해주고 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처럼 증거를 잡지 못한 거예요. 증거를.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이혼을 함부로 했다가는 역소송을 당해가지고 불리한 입장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남편들, 더 심한 상황에 처한 남편들도 있어요. 막 칼로 찌르고 또 기물을 다 파괴하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말도 못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TV를 보고 있는 주먹으로 여기를 때려가지고 갑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뛰쳐나가면서 사람 살려! 막 앞뒤 문을 막 발로 차면서. 그러니까 남편은 어이가 없는 거죠. 가만히 TV 보고 있는데 그 신고를 누가 하냐면은 여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새 또 그놈의 그 미투 운동부터 해가지고 별게 다 생겨가지고 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요. 저 여자가 남편한테 불쌍한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에게 두들겨 맞는 모양이다 하고서 지나가는 사람, 옆집 사람, 윗집 사람이 신고를 해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큰 고통을 당했어요. 아무 죄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성 저런 여성 모든 여성들이 문제를 일으킬 여성들은 지금 결론 말씀드렸죠. 사라질 여성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라질 여성들은 조짐을 보여요. 조짐. 부부관계를 멀리한다거나 자꾸 이유 없이 남편한테 트집을 잡는다거나 또 외박을 한다거나 어떤 남자로 추정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조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즉시 아내가 이건 뭐 오해가 있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괜찮아지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때 증거를 잡아놔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처럼 당할 수도 있다. 모든 외국인 여성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여성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분은 함부로 이혼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이혼하세요. 그리고 우리 카페에 글을 우리 피해자들이 게시하면은 우리 국제기름 피해센터 회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글을 한번 올리시는 건 그거 신중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장시간 대화를 하고 많은 것을 알아낸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하고, 어떤 사람이 글을 썼더니 그 내용만 가지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자기의 개인적인 식견만 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정확하게 알고서 그리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피해를 받는데 저 남자도 나와 유사하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왜 그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피해를 당한 것인지, 내가 실수를 한 것은 없는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아내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유가 원칙도 모자래요. 세밀하게 적어가지고 꼼꼼하게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봐서 그 다음에 내가 100%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한 60%밖에 안 된다. 오히려 내가 한 30%는 가해를 했다.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 피해의식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 피해의식을 빨리 도약을 발판으로 삼아야지. 그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있었던 걸 갖다가 지금도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본인 인생에도 주변 가족들한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처벌했으면 처벌한 걸로 끝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소중하고 한 번뿐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